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저번주 일요일에도 엄청난 정책이 나왔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플러스 부동산 대출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 확대 방안은 백날 첫날 맨날 말하는 방안들이고요. 매매 사업처로 단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할 거고요.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은 9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투자 방향성이 있을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번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제가 경매 추천 물건 100건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후반부에 넣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2페이지나 되는데 정말 간단하게도 1번부터 40번까지는 그냥 간단합니다. 공급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공급 늘리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 평가를 내놨죠. 지금 주택가격이 6.17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 번 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향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금 대출 규제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도 써있죠. 25년부터 이제 수도권 쪽에 입주 예정 물량이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책 방향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겠다라는 소리고요. 이걸 전부 다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소리예요. 옛날부터 나왔던 소리고 수도권 내 100만호 공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말로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요번에는 또 모르겠어요. 요번에는 조금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등 속도를 조금 빨리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첫 번째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용지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제가 아래에 댓글란에 이 파일 첨부해 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은 그냥 LH에서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LH 소유하고 있는 비주택 용지 또한 전환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사업 속도를 제고해보겠다, 조금 더 빨리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재명 정권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계속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 또 반복하고 또 세부적으로 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택지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쪽에 정비사업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엄청 많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이나 도시포털에서 정비구역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당연히 시행 여부는 개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똑같은 말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말이고요.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부지,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노후된 공공청사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그때 뭐라고 했었죠? 여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주택 지어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학교 용지 또한 활용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요. 유유부지,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공급 뽑아내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철도역 등 역세권 시프트라고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철도 보면은 남는 부지 있죠? 남는 부지도 활용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대학 부지고, 그리고 여기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심복합 사업을 이제 시즌2로 해가지고, 시즌1에는 안 됐었나 보죠? 시즌2로 해가지고 다시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인센티브도 늘려주고 속도도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반발도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도 정비사업 조금 빨리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빈집 정비 촉진구역 또한 이제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해라라는 소리고요.
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대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이것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라는 내용이고, 정비사업 제도도 개편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주택이 공급이 25년도부터 부족해지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수도권 쪽에. 그래서 이게 폭등을 할 것 같으니까 공급이 부족하지면 어떻게 되겠죠? 수요는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어떻게든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정비사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조금 더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도 사업성을 맞춰줄 테니까 정비사업을 진행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쪽 경매 물건을 투자하셔도 되고, 일반 매매로 갭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인데요. 건설 사업 지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부 채납 부담 완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증대시켜준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할 때 자금 지원도 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죠. 일반 매매에서도 신축 매입 임대를 증대해가지고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아파트 또한 공급을 하고, 모듈러 주택, 조금 빨리 지을 수 있는 주택이죠.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비아파트 건설할 때 지원도 조금 늘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7페이지만 5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급 증가시켜주겠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유유부지도 사용하고, 재개발도 빨리 해주고, 재건축도 사업성 있게 해주고, 주택 건축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조금 해줌으로써 공급을 어떻게든 빠르게 늘려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실행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의지는 어느 정도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급이 무척이나 적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경매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재건축 재개발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경매 매매 사업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물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 가격이 상승하는데 사업자 또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경매 전에 뉴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허위 거래 신고로 해가지고 가격 띄우기를 하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49억이에요. 근데 허위 신고로 50억 5천을 이렇게 찍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49억에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50억으로.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호가가 올라가요. 막 51억, 52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되면은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 거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계약할 때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랑 입금 장려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고가주택 사는 것을 또 막겠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 투명성, 이게 다 거래를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가격으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수요 관리, 이제 내실화 정책인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단 1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환을 40%로 강화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50%에서 40%로 줄어든 거거든요, 대출이.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규제 지역이라는 곳은 딱 4군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근데 627 대책 때 어떻게 됐죠? 어차피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지역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이 안 될까요?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마당에 어차피 50%로 되든 40%로 되든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아파트는 이게 해당이 돼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6억이 안 되는 물건들도 많겠죠. 여기 있는 물건들도. 그래서 그런 물건들한테는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요거죠, 요거. 제 투자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린 원흉이기도 한데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도 요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내내 입찰이 예정돼 있었어요. 한 6건 정도 요번 주에 입찰할 예정이었는데 요 정책 저번 주 일요일에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황에서는 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지만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게 원래는 LTV 규제지역은 30%, 이거는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비규제지역은 60%, 게다가 신탁을 받으면은 진짜 딱 60%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개선된 것에서는 LTV 0%, 완전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으로 지방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지방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하는 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사업자 대출 또한 완전히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비규제 지역 원래 60%였지만 수도권 0%, 지방은 그대로예요. 지방 60% 그대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방향에서. 그리고 9월 8일로 9월 7일날 나온 다음에 바로 9월 8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 9월 1일부터 9월 7일 전까지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조금 어렵다고 해요. 이게 9월 7일날 나오고 9월 8일날 하면은 이 9월 2일부터 뭐 9월 5일날 예를 들어 이때 받았어요. 9월 3일에. 이 사람들은 요걸 알고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겠죠? 이렇게 급하게 실행해버리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약간 인지를 못하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 또한 줄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3억, 2억 전 2억에서 그냥 2억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연료율이 있는데 이 대출 금액과 출연료율을 연동해가지고 평균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 금액이 크면은 금리도 높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으면은 대출도 낮춘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잘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것도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과열이 확산되기 전에 적기 대응이 조금 곤란했다라고 보여져서 요번에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막을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용은 지금 주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공급 늘려줄게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급 늘려줄 때 동안 대출을 막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상거래 또한 억제를 하고 대출도 많이 적게 받게 하면서 최대한 주택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라고 결론 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정리를 해놓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매매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매매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이전에 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동일하게 대출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에서 전세를 낀 매물이 있겠죠. 그럼 이 전세를 낀 매물에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 있어요. 그럼 이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면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기준, 담보주택 기준인데 당연히 담보주택 기준입니다. 서울이면은 서울이 소재지고요. 지방이면은 지방이 소재지인 겁니다. 이 매매 사업자의 소재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으면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주택 비율이 50% 초과면은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한 거 아까 2억으로 통일한다고 했었죠. 이게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 받지 말라라는 소리고요. 기존에 계속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증금을 만기 연장할 때 증액하는 경우에는 요번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고 증액을 안 하고 그대로 가면은 종정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행일부터 신규 신청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증금을 넣어놓죠. 10%.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은행에서도 잘 안 해준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전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 우리는 경매 낙찰이죠. 이때 계약금이 아니라 우리는 보증금이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9월 초죠. 9월 초에 낙찰받은 물건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되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은행마다 약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9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쉽기도 한데요. 일단은 현금이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정말 유리해요. 현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근데 경쟁자들이 엄청 많이 줄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많이 유리할 겁니다. 고급용어로 현금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7억대 사이에 아파트, 지금은 꼭 빌라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도 아마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경매 현황, 97 대출 규제 정책 이후에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실거주할 물건들 있죠. 서울에 입지가 괜찮은 물건들, 실제 실입주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똑같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유님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억대에서 7억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정말 저렴하게, 원래 3억짜리였다. 그러면 2억 7천, 2억 7천5백을 썼다면은 지금은 한 2억 5천 써보는 겁니다. 2억 4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낮춰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팔릴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경매 시장이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어차피 개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막 거래가 엄청나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받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서울의 입지가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무척이나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다른 비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파트 빌라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막혔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개인별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오피스텔 물건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완전히 눈을 돌려서 상가 쪽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투자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오피스텔 경매 추천 물건도 보내드렸죠. 23건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좋은 투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입찰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아파트 투자입니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그대로 60%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자로 신탁을 해주는 곳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뒤져보면은 한두 군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연락 돌려본 곳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아파트 매매사업자 신탁 대출을 해주는 곳은 못 찾았다라고 하네요. 없진 않을 겁니다. 없진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 아예 정부에서 써놨습니다. 이 주담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사업자가 지방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써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쪽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신규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대출은 나올 것으로 보여요. 다만 해주는 은행이 별로 없다라는 게 큰 단점입니다. 저도 찾아보고 만약에 찾는다면은 우리 유님들이나 아니면은 레프콘에 추가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은 가능한데요. 제가 전국 경매 추천 물건을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뭐 서울도 보지만 부산도 보고요, 대구도 보고요, 강원도도 보고요, 울산도 보고 여러 지역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만 제가 딱 한 달 동안 400건 정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400건 전부 다 안전하고 수익이 나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나오는 은행만 확인이 된다면은 이 물건만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물건을 이제 포인트로 조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이제 대출을 찾는 은행을 찾는 게 문제지 찾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아파트 투자 무척이나 괜찮은 투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현금으로 투자한다,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다른 방향으로 투자한다, 아니면은 지방아파트 투자한다 라는 게 있고요. 이 정책 이후에 유리한 투자 방향은 재건축, 당연하지만 재개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많이 유리한 투자가 될 거고요. 또 자본금이 있으신 실거주자 분들께서도 경쟁이 조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알짜 물건에 실거주 하실 분들도 지금 입찰을 추천드리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책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투자하면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유님들과 네프콘 구독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전문가 칼럼을 쓰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전문가 칼럼을 쓰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요번에 첫 글을 게시했거든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첫 칼럼 기념해가지고 경매 대출도 나오고 실거주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경매 추천 물건 100건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께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아파트 투자하실 분들에게도 다 좋은 물건이라서 이 100건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팔로우 누르시고 댓글 남기신 다음에 구글 폼에서 이메일만 적으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아래 댓글란에 고정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그냥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색다른 투자 방향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정책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추천 물건들이니 필요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아 가시고요.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 그리고 투자 방향이 있으면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